안녕하세요. 미국 항노화 전문의 골정결자 임용입니다. 동맥경화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지금까지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기본적인 영양제에 대해서도 쇼츠로도 알려드렸고, 어떤 운동을 하면 좋은 것들도 알려드렸습니다. 먼저 동맥경화는 치료가 될 수 있다. 동맥경화가 좋아질 수 있는데, 그러면 이 동맥경화에 대한 치료를 집에서 할 수 있을까요? 혹은 병원에서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관리하는 요령들에 따라서 혹은 정도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연구는 텍트 트라이얼이라는 연구예요. 즉 킬레이션이라는 말을 지난번에 들어보셨을 거고요. 그리고 제가 간단한 영상으로 소개를 드렸었죠. 이 킬레이션이라는 치료와 그리고 영양제를 같이 먹었을 때 이전에 심근경색이 있었던 사람들이 과연 재발 없이 잘 지나가느냐, 혹은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여기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킬레이션과 그리고 영양제를 같이 먹었을 때 가장 좋은 효과가 나타났고요. 그리고 킬레이션만 했을 때 약간 낮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영양제를 먹었을 때 약간 더 낮은 결과가 나타났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는 좀 더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났어요. 즉, 이 환자의 그룹 자체는 이전에 심근경색이 있었던 사람이다 보니 훨씬 중증도가 높다는 점을 감안해서 먼저 보셔야 됩니다. 최근에 저희 병원에 내원하신 분 중에서 눈이 잘 보이지 않고 좀 눈이 침침하다,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나이는 굉장히 젊으신 분이거든요. 50대. 그리고 미국에서 저한테 치료를 받으러 오신 60대 환자분도 계셨는데요. 이분들은 눈이 막 퉁퉁 붓고 안 보여가지고 안과에서 특별하게 해줄 것도 없다. 10세 이상의 남자 환자분은 백내장 수술을 받았는데도 좀 불편했고요. 렌즈 삽입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50대 여성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기서 수술을 하라는 좀 추천을 받고 온 거예요.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치료를 하고 나서 많이 좋아졌거든요. 두 분 다 제가 치료한 거는 킬레이션이라는 치료를 했고, 그 다음에 영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강조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운동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그 전에 사전에 해야 될 거는 먹는 겁니다. 먹는 거를 내 몸의 상태에 맞게, 즉 내가 고지혈증이 얼마나 있는지, 혹은 당뇨가 있는지, 혹은 미네랄 결핍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하고 그에 맞게 영양제를 복용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원 사이즈로, 즉 하나의 약으로 모든 걸 치료하는 건 없거든요. 단지 하나의 주사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으면, 단지 하나의 치료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으면 사실은 의사라는 존재의 의미가 퇴색이 되고, 그리고 병원도 많이 올 필요도 없겠죠. 사람에 따라서 치료 방법은 좀 달라지고요. 질환이라는 거에서도 치료 방법은 달라집니다. 이 질환의 정도가 공증인지, 혹은 중등도인지, 혹은 좀 심한지, 이런 상태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정말 심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킬레이션을 하더라도 굉장히 작은 용량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이 용량을 너무 높게 시작하면 오히려 뇌 쪽에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심장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고 돼 있어요. 최근에 또 치료 받으신 분 중에서 다른 데서 킬레이션을 한 번씩 받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만 받았고 1시간씩만 받았다. 피 검사를 해봤는데요. 납 수치가 굉장히 정상인의 10배 가까이가 나왔어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절대 고용량으로 킬레이션을 하면 안 됩니다. 킬레이션을 할 때 그냥 원 사이즈로 해가지고 다 한다는 건 좀 잘못된 거고요. 환자가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용량을 굉장히 적게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환자 상태가 오히려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즉, 킬레이션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치료를 하면서, 그리고 본 방법도 있지만 그 전에 진단이 중요하다. 그리고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을 꼭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치료 중간에 예를 들어서 킬레이션을 했으면은 5회나 혹은 10회나 혹은 30회나 40회째 꼭 다시 모발 검사나 아니면 혈액 검사를 통해서 내가 얼만큼 중금속이 빠져나가는지를 확인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확인을 하지 않고 킬레이션을 한다거나 혹은 영양제를 먹거나 이랬을 때는 오히려 신장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운동 같은 경우에도 동맥경화가 30%가 막혔는지 혹은 60%가 막혔는지에 따라서 운동의 정도의 차이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의사 선생님들과 혹은 주치의와 상의를 해야 됩니다. 즉, 많이 막혔다 그러면 고강도 운동을 하시면 안 되고요. 0에서 30% 정도는 이제 와류가 좀 덜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는 운동의 정도를 조금씩 높여가도 됩니다. 혹은 운동을 하기 힘들고 좀 무섭다, 좀 병원비도 부담되고 이래요. 그러면 처음에는 반신욕부터 시작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제가 이전에 설명드린 그런 영양제를 복용하시는 것부터 먼저 시작을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저용량에서 시작해서 조금씩 올려나가는 게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이런 중증도, 즉 우리가 질환의 정도, 중독의 정도, 혹은 동맥경화가 얼만큼 막혔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치료하는 방법이 바뀌지만, 동맥경화라는 거는 치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병원에서 하는 것들은 여기에 맞게 우리가 수액을 놓는다든지, 혹은 저 같은 경우에는 동맥경화에 있는 부분을 주사 치료
치료를 통해서 좀 피가 잘 흐를 수 있게 해주는 이런 치료법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법을 통해서 좋아지시는 분들, 뭐 어지러움 있는 분들도 뭐 몇 회 치료로도 좋아지시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이렇게 좋아졌을 때 관리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근본적인 원인은 동맥경화에 있기 때문에 다시 증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치료라는 거는 내가 좋아진다고 병원을 안 오는 게 아니라 이 병원과 그 다음에 환자와 사이에서 잘 이야기를 해가지고 선생님 제가 병원 그만둬도 되겠습니까? 물어보고 그만 오시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질문 있으시면 거기 올려주시면 제가 시간이 닿는 대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울정교혈자 미국 항노화 전문의 윤영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